오늘은 관절의 구조적 분류, 기능적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각 분류의 개념과 종류들을 먼저 설명하고 그 뒤에 해부학 그림 예시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적 분류부터 설명을 하면요. 스트러처는 쌓아 올림, 구조 이런 뜻이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 조인트는 관절이죠. 그 관절이란 뼈와 뼈가 만나거나 뼈와 연골이 만난 해부학적 연결 부위를 의미하고 제의만 쓰고 뒤에 점을 붙여서 짧게 표현을 한다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조인트는 제의점 이렇게 짧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인트를 제의로 줄여서 쓸 때는 대문자로 써야 합니다. 관절의 구조적 분류는 이 뼈와 뼈 사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구조적 분류의 첫 번째로는 관절의 재료가 이 강력한 실처럼 묶여져 있는 피버러스 조인트, 섬유 관절이 있습니다. 섬유 관절의 하위 분류로는 수처, 봉합, 신데스모시스, 인대결합, 콤포시스, 못박이 관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 카틸라지너스 조인트, 연골 관절이 있는데요. 카틸라지는 연골이라는 뜻입니다. 이 연골 관절이 여러모로 좀 독특한 친구라서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라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연골 관절에서의 하위 분류로는 두 개가 있는데요. 연골 관절의 첫 번째로는 신콘드로시스, 유리연골 결합이 있습니다. 신은 together, 함께 같이 라는 뜻이고요. 콘드로는 위에서 설명했던 카텔라지, 연골의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OSIS가 뒤에 붙으면 해부학적으로 변화나 변성이 생긴 것을 의미하는 전미사입니다. 한국말로는 어떠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콘드로시스를 해석하면 연골로 함께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왜 한국말로는 유리라는 말이 앞에 붙었냐면 이 유리연골 결합을 현미경으로 보면 연골 조직이 유리처럼 매끈하고 투명해 보이기 때문에 유리연골 결합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미경으로 보이는 투명한 그 부위를 하얄린 카틸리지라고 하는데요. 이 하얄린이라는 게 유리입니다. 그래서 유리연골 결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얄린이라는 유리는 연골의 성질, 모양을 연골의 그 비춰지는 그 형태를 묘사한 단어이고, 신콘드로시스는 이 유리처럼 생긴 연골로 뼈와 뼈가 연결된 구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 단어를 보자마자 바로 확 와닿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영어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골 관절의 두 번째로는 심피시스, 섬유 연골 결합이 있는데요. 앞에서 뼈와 뼈 사이를 박음질한 것 같이 생긴 섬유 관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봉합이 있었죠. 근데 여기도 그 섬유라는 말이 붙었죠. 그러니까 앞에 이 위에 큰 분류로 섬유 관절이 있었는데 연골 관절에도 하위 연역에 앞에 또 섬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 연골 관절은 섬유 관절이 아니고 연골 관절의 한 종류입니다. C는 마찬가지로 함께이고요. 피시스는 성장, 생겨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나서 붙다라는 뜻입니다. 섬유연골이라는 아주 질긴 조직이 양쪽 뼈에서 자라나서 뼈와 뼈 사이를 서로 강력하게 붙게 되는데요. 유리연골에 비해서는 그 섬유 실 뭉치가 아주 빽빽하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질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섬유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유라는 이름이 붙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단단하게 묶여 있구나, 안정성이 중요한 구조물이구나, 탄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유리연골 결합은 깨끗한 유리처럼 그 매끈한 연골이 붙어 있고요. 주로 성장판이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곳에 존재하고, 섬유 연골 결합은 실, 섬유가 잔뜩 들어있는 이 질긴 연골로 형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유 연골 결합은 우리 몸의 무게를 견디는 이 쿠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의 구조적 분류의 마지막으로는 시노비알 조인트, 윤활 관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움직이는 관절, 그것이 윤활 관절인데요. 시는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유사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유사한으로 쓰였고요. 오비아는 계란이라는 뜻입니다. 윤활 관절은 이 뼈와 뼈 사이에 윤활렉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윤활렉이 계란 흰자처럼 미끌거리고 끈적거리는 성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윤활 관절의 종류로는 플레인 조인트, 평면 관절, 힌지 조인트, 경첩 관절, 피벗 조인트, 중쇄 관절, 엘립소이드 조인트, 타원 관절, 새들 조인트, 안장 관절, 볼앤 소켓 조인트, 절구 관절,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의 이제 기능적 분류로 넘어가면, 관절의 기능적 분류는 이 관절이 얼마나 움직일 수 있냐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관절의 기능이 얼마나 되냐, 이 움직임의 능력이 얼마가 되냐, 그것을 의미합니다. 펑션은 기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어떤 구조물을 구조적 분류로 부르는 말이 있고 기능적 분류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능적 분류는 사실은 이 구조적 분류에 따라서 그 관절의 기능적 분류가 정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제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 신발이 이제 재질이 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운동화도 있고 슬리퍼도 있고 장화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이 신발의 재질에 따라서 신발과 내 발이 닿는 면에 마찰력이라든지 고정력이라든지 그런 게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신발을 신냐에 따라서 그 신발의 어떤 재료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더 자유롭게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움직임의 그 방해가 될 수도 있죠. 결국에 이 기능이라는 거는 움직임을 의미하는데, 관절, 그 구조적 특성, 그 뼈와 뼈 사이가 그 재료가 뭘로 채워져 있냐가 움직임, 기능을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분류의 첫 번째로는 시나스로시스, 못 움직임 관절, 부동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이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관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엠피아스로시스, 약간 움직임 관절, 반관절이 있습니다. MP는 저번에 절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완전히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도 아닌 약간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약간 움직이는 관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이아스로시스, 자유 움직임 관절, 가동 관절이 있습니다. 다이라는 거는 뭐뭐를 통과하여 뭐뭐에 떨어져서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뼈 사이가 공간을 두고 떨어져 있어서 그 사이로 움직임이 자유롭게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관절의 종류에 대해서 구조적 분류, 기능적 분류에 대해 설명했는데 예시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게 좀 바로 봤을 때는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해부학 그림 예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구조적 분류를 기준으로 메인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 분류, 그러니까 같은 구조물의 기능적 분류, 움직임의 양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적 분류에서 이 섬유관절 피버런스 조인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머리뼈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뇌를 보호하고 있는 이 뇌머리뼈들을 보면 톱날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마치 뭐 꿰맨 것처럼 이런 자국이 있죠. 이것을 봉합 수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처라는 것이 꿰맨 자국을 의미합니다. 마치 바늘로 꿰맨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 선들 기준으로 이 각각 이 뼈들이 다른 뼈들입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아주 단단하게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질긴 섬유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수처입니다. 봉합. 그래서 이 머리뼈의 수처 봉합을 구조적 분류로는 이 봉합의 재료가 섬유로 되어 있어서 섬유관절 피버런스 조인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수처는 뇌머리뼈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능적 분류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관절이기 때문에 부동관절, 못 움직임 관절, 시나로스 조인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왜 하나가 빠져 있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기능적 분류는 못 움직임 관절, 부동관절입니다. 이 봉합이 되어 있는 이것들을 이 뇌머리뼈라고들 하는데, 뇌머리뼈가 움직이면 뇌를 건들 수도 있고 이제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뼈입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움직임과 안정성은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을 포기하고 안정성에 올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반반으로 약간 움직이기도 하면서 안정성도 어느 정도 가져갈 거냐, 아니면 안정성은 많이 떨어지더라도 움직임을 극단적으로 자유롭게 올릴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봉합은 움직임은 아예 포기하고 뇌를 보호하기 위한 안정성에 올인을 한 관절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뇌머리뼈에 있는 이 봉합 수처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부동관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섬유관절에서 인대결합 신데스모시스입니다. 이 뼈와 뼈 사이를 끈처럼 국소적으로 잡아주는 인대 리가먼트나 뼈와 뼈 사이에 넓은 면적을 이어주는 뼈 사이막 인터오시어스 멤브레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인대 결합은 수처보다는 조금 더 움직임이 가능한데요. 이 아래 그림을 보면 노자뼈 사이막, 노자간막, 레디올라 인터아시어스 멤브레인, 다른 말로는 전완 골간막이라고도 하는데요. 포어암은 아래팔 전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팔과 전완이 같은 말입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인데요. 안쪽이 얼라고 가쪽이 레디우스 뼈였죠. 이 좌뼈와 노뼈 사이를 길게 잇는 넓은 섬유막입니다. 이 섬유의 방향이 중요한데요. 이 방향이 힘의 전달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이 노자뼈 사이막의 기능은 첫 번째로 손바닥 쪽에서 부하가 들어오면 처음에는 노뼈로 힘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노뼈로 힘이 들어오는데 그 힘을 좌뼈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좌뼈와 노뼈의 간격을 유지시켜서 수페네이션과 프로네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래팔의 깊은 층 근육들의 부착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관절의 기능적 분류는 부동관절입니다. 다음은 이 경미 골간막
하퇴 골감막, 티비오 피블러 인터아시어스 멤브레인입니다. 이 안쪽에 두꺼운 뼈가 티비아 정강뼈이고 가쪽에 이 얇은 뼈가 피블라 종아리뼈죠. 정강뼈와 이 종아리뼈를 길게 잇는 섬유막인데요. 전환처럼 회전이 큰 곳은 아니고 하중 분산과 안정성 역할이 핵심입니다. 경비 골감막의 기능으로는 첫 번째로는 하중 분산인데요. 정강뼈가 이 발바닥에서 들어오는 부하를 메인으로 이렇게 받고 체중 부하도 메인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막을 통해서 일부를 종아리뼈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봤던 이 잡뼈와 노뼈 이 부분과 비슷하죠. 이 두꺼운 노뼈가 부하를 먼저 받는데 잡뼈로도 분산을 시킨다. 마찬가지로 다리에도 이 두꺼운 정강뼈가 먼저 부하를 받는데 이 종아리뼈로도 부하를 분산시킨다. 그러니까 서브해주는 역할 옆에 작은 친구가 있다. 이렇게 이 공통점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래다리 하퇴가 이 비틀릴 때 안정화 역할을 합니다. 그 하퇴라는 건 아래다리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레그입니다. 이 해부학에서 레그라고 하면 엉덩이 밑에부터 발끝까지 그 다리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선을 그은 여기 부분 있죠. 위, 아래 둘 다. 이 선 안쪽에 있는 이 구조들만 의미를 합니다. 무튼 달리기나 점프, 방향 전환을 할 때 이 아래 다리, 레그가 비틀리게 되는데 이 두 개의 뼈가 따로 놀지 않고 동조시키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레그 근육의 구획 경계를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자세한 건 나중에 다음 한참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의 기능적 분류로는 이 부동 관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먼쪽 정강 종아리 관절 디스타 티비오 피블라 조인트입니다. 이 구조는 인대 결합인데요. 이 관절들은 여러 개의 인대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 정강 종아리 인대 안테리얼 티비오 피블라 리가먼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뒤 정강 종아리 인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에서 봤던 경비 골감막의 아랫부분 여기 제가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그어놨는데 이렇게 이 세 개의 구조물이 먼쪽 정강 종아리 관절을 이룹니다. 기능적 분류로는 약간 움직이는 반관절인데요. 왜 약간 움직이냐면 이 발등 굽힘 도시플렉션을 할 때 발등 굽힘이라는 게 이 발 전체를 위로 이렇게 올리는 게 발등 굽힘입니다. 아무튼 이 발등 굽힘을 할 때 이 정강뼈와 종아리뼈 사이가 약간 여기 이 관절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관절이죠. 약간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 목말뼈의 생김새 때문인데요.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게 목말뼈죠. 여기 이게 앞쪽에서 보이는 거고 뒤쪽에서 보이는 거.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목말뼈의 앞쪽이 여기 앞쪽이 뒤쪽보다 더 넓죠. 비교를 해보면 더 널찍하죠. 앞쪽이. 그래서 이 도시플렉션을 할 때 정강뼈와 종아리뼈가 미세하게 벌어지면서 이 목말뼈의 여기 앞부분이 정강뼈와 종아리뼈 사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쪽 정강 종아리 관절은 약간 움직이는 반관절입니다. 그리고 이 섬유관절 중에서 목박이 관절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이 목박이 관절은 우리 몸의 치아가 유일한데요.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구조적 분류에서 섬유관절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연골관절을 예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유리연골 결합인데요. 갈비뼈와 복장뼈가 연결된 이 부분들, 여기, 여기. 이 부분들이 복장 갈비 관절인데요. 일단은 이 복장뼈는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윗부분이 복장뼈 자루, 중간에 이 긴 구조물이 복장뼈 몸통, 끝에 뾰족한 이 부분이 복장뼈 칼돌기입니다. 이 갈비뼈가 복장뼈 자루와 관절하는 여기 제가 색칠한 부분, 여기가 제1 갈비 복장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만 유리연골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번이고, 여기 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되겠죠. 여기 부분들. 그런데 이제 1번만, 여기서 이제 2번부터 7번까지는 다 윤활관절이고요. 왜냐하면 여기 부분은 폐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할 때 갈비뼈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2번부터 7번까지는 전부 윤활관절이고, 1번 이 복장 갈비 관절만 그 흉곽, 이 가슴 우리의 윗부분에 프레임을 잡아주는 안정성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부분만 유리연골 결합입니다. 그리고 기능적 분류로는 부동관절입니다. 다음으로는 연골관절 중에서 섬유연골 결합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그림을 보면 앞에서 봤던 힙본인데요. 힙본에서 아래쪽 생식기의 주변에 있는 이 뼈들이, 여기 있는 이 뼈들이 두덩뼈, 퓨비스였죠. 그 용어로는 치골이라고도 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개의 두덩뼈, 퓨비스가 관절하는 여기 이 부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이 부분이 두덩결합, 퓨빅 심피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두덩결합이 섬유연골 결합입니다. 이 두덩결합의 역할은 첫 번째로는 이 골반 위에서 내려오는 체중과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지면 반발력으로부터 오는 부하를 분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덩결합이 연골이 아니라 그냥 딱딱한 뼈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부하의 충격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이 섬유연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쿠션같이 한번 충격 흡수를 하고 나서 흡수를 해주고 나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덩뼈끼리 결합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의 힙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골반 전체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덩결합이 골반의 비틀림, 회전을 억제해서 안정성을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을 하죠. 그래서 걷는 걸 이제 보행이라고 하는데, 보행을 할 때 한 발로 서 있는 그 순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오른발로 발을 지지를 하고 있고, 왼발이 공중에 떠 있는 그 순간에 오른쪽 골반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왼쪽 골반은 흔들림, 회전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두덩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왼쪽 골반이 과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덩결합으로 왼쪽, 오른쪽 골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골반이 오른쪽 골반의 안정성에 의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두덩결합은 골반의 앞쪽 안테리얼에서 좌우 골반을 묶는 안전벨트 역할을 해줘서 보행을 할 때 반복되는 골반의 비틀림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할로는 여성의 경우 출산을 할 때 이 두덩결합의 간격이 약간 늘어나면서
출산 시 골반 통로를 확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덩결합의 기능적 분류로는 약간 움직이는 방관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척추 사이 원반, 추간판, 인터버테브럴 디스크인데요. 왼쪽 그림을 보면 제가 척추뼈 2개를 가져왔는데요. 시상면으로 본 거고, 척추뼈 몸통이 있는 쪽이 안테리얼이고, 여기가 얼굴이 있는 쪽입니다. 안테리얼. 그리고 뒤에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척추뼈 가시라고 하는데,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이것이 있는 쪽이 포스테리얼, 뒤쪽입니다. 스파인은 가시라는 뜻이고요. 프로세스는 이 톡 튀어나온 돌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시처럼 뾰족하게 톡 튀어나온 돌기라는 뜻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게 뭐 두꺼워서 이게 무슨 가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오른쪽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그림을 보면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바라본 척추뼈 하나의 수평면으로 본 건데요. 위에서 보면 뭐 제법 가시처럼 생겼죠. 그리고 여기 둥그렇고 넓은 여기 부분이 척추뼈 몸통 버테브럴 바디인데요. 이 하나의 척추뼈 몸통과 위도 이렇게 있는 거겠죠. 몸통이 위나 아래에 있는 다른 척추뼈 몸통을 이어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몸통과 몸통 사이에 뭔가 이렇게 껴있죠. 하늘 색깔로. 이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 여기 부분이 척추 사이 원반이라고 하고요. 구영어로는 추간판이라고 하고, 의학 용어로는 인터버테브럴 디스크라고 합니다. 줄여서 그냥 디스크라고 많이 표현하죠. 여러분 뭐 디스크 터졌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이 녀석입니다. 인터라는 건 뭐뭐 사이에, 버테브럴은 척추뼈라는 뜻인데요. 이 하나의 척추뼈 몸통과 또 다른 척추뼈 몸통 사이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디스크는 둥근 판이라는 뜻입니다. 이 디스크의 구조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요. 디스크의 겉에는 질긴 섬유로 된 고리가 있는데요. 이것을 섬유태 애뉴러스 파이브러스라고 합니다. 애뉴러스는 고리란 뜻이고 파이브러는 섬유입니다. 그래서 섬유로 된 고리란 뜻이죠. 이 섬유태는 자동차 타이어처럼 겹겹이 층이 쌓여 있는 구조인데요. 각 층에 섬유가 교차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이 척추뼈가 이게 비틀림, 회전을 할 때 잘 버텨주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의 안쪽은 이 젤리같이 생긴 물주머니 같은 그 속지력이 있는데요. 누클리어스 풀포서스입니다. 누클리어스는 핵 중심이란 뜻이고, 펄포서스는 살이 많은 걸쭉한이란 뜻입니다. 이 속지력은 압박을 받으면 한쪽으로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전체로 압력을 퍼뜨리는 완충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의 역할은 첫 번째로는 충격 흡수가 있는데요. 속지력이 압력을 받으면 안쪽에는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속지력이 압력을 받으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생기는데, 섬유태가 그 팽창을 잡아주면서 충격을 분산시켜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몸의 무게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도록 하중 분산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움직임 허용이 있는데요. 이 디스크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움직임을 만들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정성 확보인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섬유태가 겹겹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교차 배열되면서 안정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속지력이 섬유태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섬유태가 찢어져서 속지력이 섬유태 밖으로 탈출하는 것을 디스크 탈출이라고 하고, 이 의학적 표현은 아니지만 흔히들 디스크가 터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디스크 탈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척추 사이 원반, 인터버럴 디스크의 기능적 분류로는 약간 움직이는 반관절입니다. 다음은 복장뼈 자루와 몸통이 관절하는 복장뼈 자루 몸통 결합, 매뉴브리오 스터널 조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매뉴브리오가 이 자루를 의미합니다. 이 관절은 젊을 때는 약간 움직일 수 있는 반관절로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뼈로 붙어버리는 융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결합 부위를 촉진할 때 만져지는 랜드마크 복장각입니다. 호흡을 할 때 아주 미세하게 탄성 완충 작용을 하면서 약간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관절의 구조적 분류에서 섬유관절과 연골관절의 예시를 설명을 했고요. 윤활관절이 남았는데 윤활관절은 설명할 게 굉장히 많고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 따로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